미국 서남부의 라스베이거스. 경주용 차가 1분 1초를 다투며 바람을 가릅니다. 넉 대의 차량이 동시에 트랙 20바퀴를 돌며 자웅을 겨루는 대회.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Every time I watch this, it literally blows me away to know there's not a driver inside these cockpits. 자율주행 자동차로 레이싱이 펼쳐지는 신기한 현장. 이곳에 포항 공과대학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최고 시속 300km, 가속 감속은 물론 추월 상황까지 판단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에 저마다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이 타이밍도 중요하죠. 아, 그치, 중요하지. 주변 차도 레이더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추월할 수 있는지 메커니즘을 짜는 게 되게 신기하죠. 기존 자율주행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이거는. 아마 이 트랙에 맞춰서 그냥 딥러닝 시키지 않았을까? 보이는 것 하나하나 호기심과 감탄을 자아내는 곳. 여긴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책에서 배웠던 과학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또 어떻게 제품에 접목되는지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미국으로 온 189명의 공대생들. 레전드 계획 변경, 아마도? 하루 2만 보는 기본이었다죠. 사막 위에 세워진 거대한 도시이자 과학기술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는 곳. 라스베이거스에 머무는 사흘 동안 포항공대 학생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공용으로 쓰는 무선 인터넷에 접속이 폭주한 모양입니다. 오, 됐다. 오랜 씨름 끝에 연결된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홀 G 아니야? 홀 G야? 홀 G에 로보틱스가 몰려있어. 오케이. 응용 로봇?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네, 일단은 체크 다 하고 동선은 그 다음에 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또 볼 게 너무 많고 여기 워낙 눈길이 가는 겹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동선으로 다니면 모두가 보고 싶은 걸 다 보면서 좀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 CES는 160개 나라 4,500여 개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여 개의 기업이 CES에 참가해 전시장을 열었죠. 1년에 단 한 번 전 세계 각국에서 무려 14만 명이나 방문하는 첨단 기술의 경연장. 규모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6,437제곱미터, 1,900평이 넘는 공간은 또 3개의 전시관으로 나뉩니다. 학생들은 관심 분야에 따라 소규모로 팀을 이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관심거리인 포바 15팀. 옴짝달싹 못하고 1시간째 대기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탓인데요. 젠슨왕 보고 싶은데요? 저희 젠슨왕 엔비디아에서 젠슨왕 키노트 보려고 서 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이제 존경할 사람. 그 사람도 전자전기공학과 졸업해서 일하다가 나와서 창업한 걸로 아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탑 아이돌 느낌. 최근에 완전 핫해요. 뉴진스. 어쨌든 아니 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남았지? 30분 정도 남았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그 정도예요? 안 되면 여기 서가지고 폰으로 봐야죠. 젠슨왕이랑 악수하면 나 손 안 씻을 거야. 포바 15팀의 아이돌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간신히 턱걸이했네요. Welcome to the stage, NVIDIA founder and CEO, Jensen Huang. The entire world's internet traffic is being processed across these chips. Everybody who uses computers today as a tool will need an AI supercomputer. 12,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발표된 신제품. 재빨리 실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슈퍼컴퓨터. 5월에 출시될 제품을 넉 달이나 먼저 만났다는 설렘이 카메라로 손을 이끕니다. 옛날에 엄청 크게 만들었었던 슈퍼컴 같은 걸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이제 말을 해서 얼마나 작은지도 실제로 궁금했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이어 학생들을 반긴 건 로봇. 그동안의 로봇은 사람처럼 서서는 중심 잡기가 어려웠는데요. 나처럼 일어났다. Did you feel the? Oh yeah. 나도요? 오. 진일 보안 기술을 또 확인했네요. This makes me feel a little bit more. Yeah. Are you a developer? No, I'm actually a student. You're a student? Yeah. This is an example of a blueprint with it's all in real time. Yeah. Welcome. Ask away. What can you tell me? I'm here to help with questions about NVIDIA's products and technologies, including recommender systems on GPUs. I don't want to hear about that. Tell me about language models. Language models, like transformers, are powerful AI models that can process and generate human-like language. There are existing base LLM models, and like on top of that, there is a video generator, right? Yeah. So obviously you've got your 모든 궁금증이 찰나와 같은 몇 분간의 대화 속에서 풀릴 리가 없습니다. Oh, actually, can I have your LinkedIn or? Sure. something? Yeah. Yeah, Hayden Wolf. 연락처를 받았으니 대학에서 한 공부를 기반으로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Yeah. Hope you see you again. Yeah. Thank you.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온 여러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각자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도 되게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단순히 인공지능 이제 모델 자체만 뭐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해서 성능을 높이자 약간 이런 류의 관심사였다면 이제 그게 실제로 실생활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또는 뭔가 실생활에 사용됐을 때 문제점까지 고려하면서 어떻게 연구를 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좀 염두에 두게 된 것 같아요. 이날 오후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둘씩 짝지어 흩어진 포바 15팀. 가보자. 두 학생이 향한 곳은 미래 시장의 주인공을 꿈꾸며 설립한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스타트업들이 모인 전시관입니다. 거침없는 발걸음을 따라 이동한 곳. 그곳엔 가상세계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3D 촉감 장치가 있었습니다. This is a surgery for a shoulder repair. Yeah. And then when I press the button, get the vibration as it goes in, and you can see it drilling into the anchor point. This stuff is like hitting a bone, right? Yes, exactly. So these arms give you the sense of touch feedback inside the simulation. Oh, that's great. Which makes it much more immersive and more realistic. So can I actually try this? Yeah, sure. Let me just reset it. So you're roughly in the right position, and you push down and then pull the trigger and you start drilling. Oh, I can feel it. And you can feel it. Yeah. Oh, this is great. How did you actually model the real situation to the VR? We have a medical education team that works with surgeons to break apart the steps of a procedure. 상상을 현실로 데려온 창업자들. 그동안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보이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만난 팀은 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관심거리입니다.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하죠. 이 친구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동차 전시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Notice that you're in the seat that phase the gray sphere tracks your eye motion and where on the screen you're looking at. 아, 시선에 따라서 아까는 가운데 보고 지금 약간 이렇게 어디 보고 있는지 패널 따라 이렇게 불이 빛이 따라가더라고요. 지금 가운데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해. 아, 여기에 행동이 다 나오네. 감지되어서. 담배 피는 것도 나오고 우리 끄덕이는 거랑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다. 이게 AI가 자동차랑 연계되었을 때 어떤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실제로도 상용화 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컴퓨터 속에서 개발하고 컴퓨터 상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다뤘었는데 이렇게 이제 실제 사물과 물리 환경과 이제 인공지능을 함께 섞어서 이용하는 것들을 보니까 훨씬 더 잠재력이 큰 것 같아서 이런 분야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만난 콜드브루 팀은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가 다니는 전용 지하 터널을 통해 전시관 사이를 이동합니다. 총 109km, 81개 정거장을 라스베이거스 곳곳에 세울 계획이라는데요. 최종 목표는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도로로 만드는 것. 3년 전 뚫린 이 터널을 벤치마킹해 서울에서도 실현이 가능한지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신호가 없어 도보로 최대 25분 걸리는 거리를 단 1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미래 도시에 나오는 그런 무슨 뭐 지하철 같다, 그지? 미래형 도심교통 시설을 경험한 친구들, 또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지? 다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걷기가 힘든 사람들 약간 보조해주는 기계네. 옷처럼 자유롭게 입고 벗는 형태로 만들어져 필요할 때마다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 내가 지금 이 다리에 지금 힘안 줘? 빼고 있거든. 일부러. 오, 야 보폭이 큰데 좀? 오. 보폭 조절할 수 있어. 아, 보폭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패시브 모드 100% 모터가 움직이는 거고 이제 재활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주면 모터가 따라가 주는 게 액티브 모드예요. 아, 혹시 액티브 모드도 한번 시연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액티브 모드. 이게 스스로 힘을 주면서 제가 이제 움직여야 이제 기계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 액티브 모드까지 거쳐야 이제 좀 자기 스스로 걷는 게 훈련이 되겠네. 오, 부드럽게 내려가는데? 기초과학 중 하나, 수학을 전공하는 김현우 학생에게 로봇공학은 생경한 세계입니다. 어땠어? 이게 되게 보조받는 느낌이 되게 좀 생경하긴 한데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다리가 약간 불편한 사람이면 이게 되게 보조를 확실히 해줘가지고 재활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하나하나 살피는 학생들.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띄니다. 3시간 가고 배터리가 3시간이면 아주 오래 지속되는 건 또 아니긴 하네. 그치, 생각에. 이거는 계속 충전만 하면은 계속 재사용할 수 있고 초기 비용만 좀 낮아지면은 오히려 이제 재활병원에서 몇 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재활을 받는 것보다 더 이제 저렴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지. 절실히 이 기술을 기다린 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학자는 사실 어떤 사회 활동이나 그런 대외적인 활동, 그런 사회에 대한 기여 그런 부분보다는 좀 학문, 자기 본연의 할 일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해왔었는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전시관을 둘러보던 사흘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움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또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사실 어느 정도는 내가 여기 박람회에 오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아니더라고. 순수 수학이랑 이 수학이 응용되어서 발전한 이 다른 분야는 그냥 아예 분리돼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여기 거를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정말 오만한 생각이었다. 그런 좀 자기 반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약간 좀 대기업 좀 위주의 방향으로 연구 방향을 정했었는데 장애인 휠체어를 위한 그런 이제 소형 배터리라든가 그쪽으로 이제 또 많이 이제 배터리 쪽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고 해가지고 돌아가고 나서는 진짜 이제 내가 왜 이 배터리를 원했고 내가 이제 배터리를 연구한 기술이 어떤 사람들한테 기술이 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약간 내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과학과 공학, 최신 기술이 뒤범벅된 이 신세계와의 만남도 189명의 포항공대생들에겐 그러했겠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일생일대의 시험인 대학 입시에서 흔히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포항공대생들. 하지만 교문을 통과한 후에도 인생의 승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머릿속 저 밑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졸업하면 뭘 해야 할까?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는 걸까? 고민의 실마리를 풀어준 건 바로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국가대학교 산업경영공학대학원 경영공학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새내기 이사학번 김수빈입니다. 대기업 부스를 방문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LG나 삼성 이런 기업들이 정말 유니버스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 조금 깜짝 놀랐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과 관련돼서 힘이 있을 때 그 기업 또한 존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의 역량을 깊이 쌓아가는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게 강하게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 입학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이후에도 이제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뭔가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알거나 이런 서비스에 동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졸업을 한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익성이나 사업성과 관련 지어서 어떻게 세상에 더 전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보면 사실 무슨 경주마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입시만 하고 경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넓게 보고 하는 것들을 좀 일찍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거란 믿음은 CES에 이어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일주일간 노벨상 수상자들의 강연과 토론을 듣는 노벨 위크로까지 경험의 무대를 넓히게 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현장에서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본 것으로 학교에 와서 이런 과목을 들으면 내가 좀 난리지가 깊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얘기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자기의 이제 학업까지 연결을 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그날을 꿈꾸며 포항공대는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만화에 등장했던 상상 속 물건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10년 넘게 한 우물만 판 과학자가 포항공대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꿈의 신소재, 투명 망토의 어떤 원리가 되는 메타물질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어릴 적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메타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은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린
사물에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를 인식하고 물체를 볼 수 있는데요. 메타 물질로 빛의 방향을 바꾸면 눈앞에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석사 과정으로 유학을 갔을 때 그 투명 망토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그 뉴스 기사를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뉴스 기사 하나 때문에 정말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다라는 느낌이 딱 왔고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가서 교수님께 배우고 싶다고 사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공부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벌써 한 15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결과 노 교수의 연구는 여러 차례 과학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원동력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들은 결국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과학자의 어떤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명 망토 이렇게 투명해져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막 뇌가 막 되면서 아 이런 거 정말 이런 걸 해야지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스스로 달리고 카메라 밖에서 보이죠? 대화를 나누는 자동차까지 수십 년 전 상상으로 그린 미래를 과학은 우리 곁에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장래희망 1순위에 과학자를 적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생도 지금 꿈을 물어보면은 한 30% 이상은 유튜버랑 아이돌이고요. 과학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뭐 반도체나 이런 전자산업 위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공계 가는 게 뭐 문과보다는 취업이 잘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뭐 다 뭐 전자로만 가고 반도체로만 가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열심히 과학을 얘기해봤자 결론은 그러면 아 여기 주식을 사라는 건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어쨌든 사회 분위기가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황무지를 묵묵히 걸으며 길을 내어갑니다. 과학에서 탄생한 기술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생명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원래 메타 표면은 이런 평평한 평면의 프린팅을 하는데 이런 저희가 개발한 메타 표면은 이런 안경 같은 곡면의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서 곡면에 지금 홀로그램이 나오는 메타 표면을 프린팅한 다음에 안경을 지난 빛이 이런 홀로그램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경에 올라가 있는 메타 표면이 홀로그램 우리 학교 마크 잘 표시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얇고 그 가벼운 메타 렌즈를 개발을 하게 되면 핸드폰 카메라, 아이폰 막 계속 카메라가 두꺼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단점들도 없앨 수 있을 것 같고 VR이나 AR 기기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얼굴 인식 기술의 핵심인 점구름 생성기도 초소형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여기 샘플에 보이는 두 개의 패턴 중에 하나의 패턴에 빛을 투과시켜서 180도의 엄청 수많은 그런 점들을 만든 거예요.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정면을 봐야 이게 인식이 되는데 만약 이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게 180도로 구현된다고 하면은 옆에서 봐도 되고 이렇게 살짝 각도가 틀어져도 충분히 다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 라이다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는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나 물체 같은 것도 쉽게 센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구현하는데? 이게 굴절률 측정부터 이제 패턴 하는 데까지 한 몇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곧 직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사선으로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막상 메타 표면에 만났을 때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때도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딱 구현이 되는 순간의 기분이 어땠어요? 날아갈 것 같죠. 밤새서 실험하거나 연구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서 3시 4시간만 자고 오자 해서 3, 4시간 자고 다시 출근해서 다시 또 실험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연구자나 과학자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없던 걸 연구하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노벨티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나침반도 없이 해만 보며 길을 찾아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런 모험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론 엉뚱한 곳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해내기도 하죠. 홍합이 만들어내는 이 접착 소재가 있거든요. 수중 접착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바다의 어떤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붙어서 생활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어서 약물을 전달해서 뭐 암을 치료한다든가 뭐 심근경색 같은 걸 치료하는 그런 쪽 연구 개발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접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접착 단백질의 비밀을 모두 풀어낸 건 아닙니다. 차형준 교수 연구팀은 10년 넘게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베일을 벗겨낼수록 환자를 살리는 기술로 발전할 거란 믿음이 이들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그냥 원래 저희 단백질이고요. 피크 앰플리튜드가 좀 더 세지는 형태로다가 확인은 됐는데 근데 그게 어떤 피크인지 정확히 아직은 분석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분석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의 수중 접착 단백질 중에 특이한 분자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이게 어떻게 수중 접착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이론적인 가설을 하나를 세웠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에 그 실험을 시행했을 때 내가 세운 가설대로 모든 게 다 나왔다. 그래서 내 가설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조금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소박한, 그래서 더욱 고귀한 과학자들의 보람. 나노 입자를 개발해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약물 전달체로 이를 활용하고 성공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에는 3가지 정도 세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좀 인공 피부 지금 현재 그거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비는 늘 찾아옵니다. 연구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럼에도 과학자들이 절대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약간 초심의 목적은 다 이제 인류의 기여가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본인이 그렇게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걸 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나를 위한 시간이 주변과 세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아주 뿌듯하고 행복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과학자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포항공대에서 만난 이들은 인류의 쓸모를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포항공대는 과학자들을 포근히 품어주는 요람이 돼줄 겁니다. 군대를 간다는 사실이 슬픈 건지 머리를 자른다는 게 슬픈 건지 모르겠어. 그게 그거지. So how does it know the dimensions of your head? Because it knows exactly its position on the head. So based on that position, it will adjust its length accordingly. 길이 조절이 알아서 되니까 그냥 진짜 걱정 안 하고 혼자 밀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유니크한 익스피리언스 한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거 해보겠어요? Oh yeah. All right, another one.